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앱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일을 하고 있는 남궁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면서 정말 실무 레벨에서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조금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저희 팀 이름은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팀인데요. 줄여서 MDP 팀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 팀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키노트 때도 보셨겠지만 데이터 규모는 한 4.7 페타바이트 이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컴퓨트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규모는 평균 노드 한 80개 이상으로 되고 있고 평균 메모리 사용률은 지금 이 순간에도 370GB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클러스터가 전부 오토 스케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그 변동량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외에 이제 워크플로우들,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은 지금 150개 이상의 대그들이 에어플로우나 혹은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유형들도 여러 가지가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팀앱 유저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경로 데이터나 어, 이벤트 데이터들, 뭐 검색, 광고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들이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전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팀앱에서 데이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플랫폼 위에서 처리가 되는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앱의 데이터 플랫폼이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이번에 데이터 브릭스를 도입을 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 민주화 도구로서 데이터 브릭스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유저들이 좀 더 쉽게 데이터에 접근해서 필요하면 좀 더 깊은 분석도 하시고 데이터 탐색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분석가 분들의 데이터 분석 환경 개선입니다. 아무래도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환경이 좀 더 쾌적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데이터 브릭스를 선택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좋은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됐고 이 외에도 요즘에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이제 하이 레벨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지니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연어를 기반으로 쿼리까지 생성하는 뭐 이런 되게 좋은 고수준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아우른다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브릭스 도입 전에 데이터 플랫폼 팀의 그 데이 구조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인데 입수단은 뭐 되게 여러 경로로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은 지금 S3, AWS S3에 저장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AWS 매니지드 플랫폼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단에서 연산하는 엔진으로는 AWS EMR, 아마존 EMR 그 매니지드 하드 클러스터죠. 매니지드 하드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그 트리노 기반의 AWS 아테나를 연산 엔진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 툴로는 글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데이터 그 역사적으로 계속 온프렘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하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맵뉴스 잡이나 하이브 테이블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글루의 그 하이브 메타 스토어를 활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로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워크플로우 툴로는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잡을 제출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분석가 분들이나 이제 일반 유저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석 도구로서는 태블로 같은 BI 도구, 슈퍼셋과 같은 BI 오픈 소스 도구 그리고 아파치 제플린과 같은 노트북 기반 인터페이스의 분석 도구, 그리고 슈와 같은
쿼리 기반 인터페이스에 애드옥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좀 주목해 주셔서 보실 만한 부분은 유저 인터페이스 애드옥 분석 도구가 전부 데이터브릭스로 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면서 태블로, 슈퍼셋, 제플린, 휴 이런 것들의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산 레이어에 데이터브릭스 엔진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요. 카탈로그로는 유니티 카탈로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가 그 글루에 있는 테이블들을 그대로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도 접근 가능하면서 카탈로그 툴만 좀 더 그레이스풀하게 옮기는 그런 전략을 채택을 했었고요. 저쪽 에어플로우 쪽에서는 사실 데이터브릭스 자체의 파이프라인으로 전부 이관하기보다는 에어플로우에서 데이터브릭스에 새롭게 잡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다만 기존 EMR에서 돌아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은 점차적으로 이관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소 레이어에 이제 기존에는 오픈 테이블 포맷이라고 하는 델타 레이크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델타 레이크 기반으로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한 이후의 테이블들은 델타 레이크 테이블로 자연스럽게 생성되면서 점점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로 진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라는 고민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전략은 엔드 유저부터 옮기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엔드 유저라고 하면 아까 이 인터페이스에서 분석 도구를 활용하시는 분들, 네. 보통은 분석가분들, 더하면 뭐 일반 현업에 계신 비개발자분들도 이곳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엔드 유저부터 옮기자, 마이그레이션을 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의 하이브 메타스토어 글루 페더레이션 기능으로 이제 기존 데이터에 대한 이관이 불필요했습니다. 글루에 등록되어 있던 테이블들은 자연스럽게 엔진만 데이터브릭스로 갈아 끼우면서 기존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하둡 기반의 인프라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파크 API가 호환되는 점이 데이터브릭스 도입하는데 조금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 부담이 좀 적을 수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노트북 인터페이스에서 스파크 기반 API를 사용하시던 분석가분들도 데이터브릭스에서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코드의 변경이 물론 조금은 있지만 크지 않다 보니까 이관 부담이 적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브릭스의 AI, BI 그리고 분석 환경이 좋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성이 좋고 이쁘고 그런 것이 유저 이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엔드 유저부터 옮기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엔드 유저들이 그 옮기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병목 중에 하나가 성능입니다. 이렇게 옮겼을 때 쿼리가 느리다 그러면은 바로 거부감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쿼리가 느리다는 것은 이제 응답 속도가 너무 낮다, 레이턴시가 길다 하면은 유저 만족도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쿼리 성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브 메타스토어, 그러니까 글루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 메타스토어 글루 페더레이션 기능을 쓰면 포린 카탈로그라고 해서 데이터 브릭스 네이티브한 데이터 포맷이 아닌 그 기존의 데이터 포맷과 그냥 호환되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었는데, 네. 어쨌든 포린 테이블을 그대로 쓰게 되면 성능이 매우 낮다기보다는 성능의 격차가 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매니지 테이블로 이관을 우선적으로 이관을 했고요. 네. 전체 테이블을 전부 이관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작업도 많이 들고 공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들 먼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키 튜닝입니다.
델타 레이크로 테이블 포맷을 변경하게 되면서 기본 키는 하이브의 파티셔닝 키를 기존에 있던 하이브의 파티셔닝 키를 델타 레이크의 클러스터링 키로 그대로 옮기되 이후에 오토 클러스터링 기능을 활성화를 해서 유저들이 자주 사용하는 조건절로 자주 사용하는 컬럼을 자동으로 클러스터링 키로 바꿔주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쿼리 조회 성능을 높이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최소 컴퓨트 클러스터 사이즈를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데이터베이스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커야 이 쿼리 한 번이 수행되는 태스크들을 병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 번에 실행할 수가 있어서 레이턴시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소 컴퓨트 클러스터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도 처리 성능을 고민해 오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이관은 뭐 이렇게 한다고 치는데 워크플로우 이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에어플로우에서 돌아가는 워크플로우를 전체 이관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워크플로우 툴로 유지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워크플로우 도구는 너무 좋지만 기존 저희가 유지하고 있던 파이프라인에 잡을 제출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EMR에 새로운 스파크 앱이나 이런 걸 제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에어플로우를 워크플로우 툴로 유지하였고 파이프라인 이관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정성도 보장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데이터브릭스로 잡을 제출할 때 혼동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기존의 EMR로 제출하시다가 데이터브릭스로 제출하시려면 그 에어플로우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들, API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EMR과 데이터브릭스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스파크 엔진이라는 걸 기반으로 추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EMR이나 데이터브릭스 뭐 어디든 제출할 때 API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파크 레벨로 추상화를 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EMR에 제출하시던 분들이 데이터브릭스로 잡을 제출하실 때도 큰 변경 부담이 없게끔 했습니다. 네, 워크플로우 이관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갔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 문제마다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 중 하나가 데이터브릭스는 하이브 호환성이 물론 좋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완벽하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대부분의 테이블들은 하이브 썰대 기반의 테이블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호환성 문제가 조금씩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는 기본적으로 델타 레이크 중심의 표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서대 테이블은 데이터브릭스 입장에서 레거시 호환 계층이고 퍼스트 클래스 지원이 아니어서 호환성 문제가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브 UDF 마찬가지로 하이브 UDF 지원이 제한적이라 데디케이티드 액세스 모드라는 클러스터 한정에서 하이브 UDF가 호환되는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UDF나 이런 하이브 테이블들을 이관하는 과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UDF는 쿼리 엔진별로 뭐 하이브나 스파크나 뭐 데이터브릭스나 쿼리 엔진별로 그 호환성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UDF인지 관계없이 어쨌든 UDF는 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SQL only로 UDF를 최소화하고 SQL only로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 호환성 쪽 문제를 처리하면서 든 교훈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것들은 플랫폼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 자바, 스파크, 하이브, 자바, 스칼라, 하이브, 스파크 등의 기술 스택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서 이렇게 뭔가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해서 현대화를 하겠다 이런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또 다른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표준화 플랫폼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QL 기반으로 최대한 만들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리 쪽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그 돈을 많이 넣거나 사람을 많이 넣거나 하면은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 관리 쪽에 그 과제를 하나 안고 있었고, 기존 데이터 및 파이프라인 이관 대상을 적절히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을 최소화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브릭스가 이제 AWS 기반의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드호 쿼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턴시가 늦으면 유저 만족도가 급감하기 때문에 애드호 쿼리든 조금 비싼 걸 쓰더라도 성능이 좋은 걸 쓴다. 다만 배치 잡은 조금 가성비 있는 컴퓨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WS 인스턴스 중에 스팟 인스턴스나 그래비톤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플릿 인스턴스 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면 내가 이 컴퓨터를 빌리는 시점에 제일 싼 것부터 단기 임대로 가장 가성비 좋은 장비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그렇게 고민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클러스터가 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정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통제나 정산 체계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입을 하고 나서 간략한 평가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단점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브릭스라는 그 플랫폼은 워크로드 환경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브릭스 네이티브한 포맷을 따라야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었고요. 데이터브릭스 네이티브하지 않은 환경인 경우 포린 테이블, 하이브 파티션이 되어 있고 데이터브릭스 서버리스 클러스터를 쓰지 않으면 성능 차이가 존재했다. 다만 이런 성능 차이들을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제 포턴이나 아파치 에로우 같은 기술을 통합하면서 계속 지속 중인 개선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기본적으로 스파크라서 다른 JVM 기반이 아닌 엔진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턴이나 에로우 통합 등을 해가지고 JVM의 한계나 로우 기반 엔진의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고수준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AI, BI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브릭스 락인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테이블이나 또는 서버리스 런타임에서만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고요. 너무 훌륭한 기능들이지만 데이터브릭스 네이티브한 포맷을 좀 따라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프리팀 오토마이제이션이나 뭐 클러스터링 키 자동으로 적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델타 레이크와 유니티 카탈로그 등의 오픈 소스 활성화 시도는 지속 중이더라고요. 사실 델타 레이크랑 유니티 카탈로그가 그 벤더 락인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델타 레이크 포맷으로 변경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되면 이 데이터들은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데이터브릭스에서 되게 빠르게 그 오픈 소스 지원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픈 소스 활성화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장점을 말씀드리면, 거버넌스 도구로서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권한 관리 도구로서 유연성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컬럼 마스킹 되고 특정 테이블에 오너십 부여하는 기능, 이게 거버넌스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누구 거야라는 오너십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너십 부여하는 기능이 잘 되고 있고, AWS IAM 롤 같은 거를 크레덴셜이라는 객체로 만들어서 이것도 유저별로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유연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컴퓨팅과 데이터 자산, 뭐 대치보드,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별개로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이전에 저희의 그 권한 관리 체계는 그 컴퓨팅 레이어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권한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접근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컴퓨터에서 이 데이터를 접근하느냐가 권한 관리에 이렇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분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거버넌스 도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진짜 좋은 점은 일단은 UI가 이쁩니다. UI가 이뻐야 유저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UI가 이뻐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어 컬이나 대시보드 기능 좋고요. 이번에 나왔던 지니 코드 저는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지니 코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쿼리를 거의 안 짜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베리언트 타입이나 그 공간 데이터 타입,
예, 그것들에 대한 되게 요즘 나오는 데이터 타입들, 새로운 스펙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코리아에서 지원도 좀 빠르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광범위한 통합 생태계인데요. 이게 부정하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좀 주류가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좀 리드하는 것도 있고 이미 주류가 된 상황이고, 데이터브릭스를 떠나서 데이터브릭스의 기반 엔진인 스파크는 여전히 뭐 레거시란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생태계 관점으로서는 막강한 것 같아요. 이번에 엔비디아 GTC 키노트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뭐 되게 복잡하지만 저기서 나오는 저 화살표가 제일 많은 노드가 이제 스파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엔진으로서 스파크는 좀 이렇게 생태계가 워낙 풀이 커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하고 통합도 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파크 API랑 호환성도 굉장히 좋은 게 데이터브릭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도입하면서 얻은 교훈인데요. 일단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증가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감소라고 더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벤더 락인은 증가하고요. 이 도구를 도입함을 통해서 현대화도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표준화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거버넌스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 거버넌스 통제를 하는데도 조금 더 편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가 요소고, 다만 감소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운영 공수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엔지니어들의 운영 공수입니다. 운영 공수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하이브 테이블들에 대한 하위 호환성이 아무래도 현대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 100% 커버리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정성도, 그러니까 테이블 포맷을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도 이슈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유연성이 감소했다는 거는 조금 이제 말이 좀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S3에 직접 접근한다거나 유저들이 S3에 직접 파일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원하시는 유저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도입 통해서 거버넌스 통제 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연성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작업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줬고, 인간의 작업 시간을 줄였는데 업무 처리 속도도 줄였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버넌스 통제 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암암리에 사실 뭐 통제에 없었던 것들이 데이터브릭스 내에 유니티 카탈로그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업무의 그 처리 속도가 통제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이외에 또 교훈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도구인데, 좋은 도구죠. 좋은 도구인데 도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이거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거버넌스 툴을 가지고 있지만 이 거버넌스 툴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없으면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 품질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규 플랫폼의 전환 촉진,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의 레거시 인터페이스를 쓰던 모든 유저분들이 옮겨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쁘고 좋은 그 사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두고 싶으신 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유인책을 또 따로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말 모던하고 좋지만 모든 유저의 만족도는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위랑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그래도 좀 뭐 레거시라고는 하지만 기존 게 더 익숙해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의 이런 마이그레이션 여정도 있지만 각기 다른 회사에서 다른 시스템들이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짠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거고, 그 상황에 맞는 최적해법을 데이터브릭스가 주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건 도구니까 우리 플랫폼 팀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 방향성을 당연히 제시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예로 든다면 일단 유연하게 유저들이 쓰고 나중에 통제하자라는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통제하고 나중에 조금씩 유연하게 하자라는 방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은 이제 도구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팀앱의 남궁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